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를 개방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개방하려고 그랬는데 가뭄이 들어서 6개만 개방을 했습니다. 6개도 또 다 물을 빼려고 하니까 그 보 근처에 사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보에 물이 차 있지 않으면은 지하수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뭘로 지으려고 하냐고 물을 빼냐고 아우성을 쳐대니까 그럼 농사 지을 정도만 남겨두고 물을 빼자. 그래가지고 뭐 물을 뺀 것이 어떤 게는 뭐 0.5m, 어떤 데는 뭐 1.5m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뺐습니다. 근데 물을 빼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너무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그 보에다가 전기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수력 발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국회 국토교통위 정용기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개 보의 수문을 개방해서 보 수위를 양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면서 올해 말까지 74,290 메가와트 전력 발전 손실이 예상된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 추정액은 126억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 국토교통부에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이제 보고가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물 압력이 약해가지고 전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기 발전기를 못 돌리게 되니까 결국은 전기 생산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를 계속 못 돌리면 공기가 또 유입된대요. 발전기에. 그래가지고 공기가 유입되면 발전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보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환경단체들이 녹조 없애려면 물 빼라고 자기를 지지한 환경단체들이 하도 아우성을 쳐대니까 그들의 그냥 아우성에 못 이겨가지고 그 물을 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빼려고 하니까 이제 농사 못 짓게 돼. 또 공업용수 모자라. 또 전기는 생각도 못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입장이 곤란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녹조가 해소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그 주장으로 보에 물을 빼야 된다고 환경단체들이 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제 녹조가 개선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물을 흘려보냈는데도 녹조는 여전히 생긴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고령보의 경우를 보니까 14일 조류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조가 물을 뺐는데도, 물을 방류했는데도 오히려 녹조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녹조 그 숫자도 많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는 녹조대로 안 없어지고 또 발전은 발전대로 못하고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부족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용기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공학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가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이제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박석순 교수가 한 말을 보니까요,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에 자료를 자기가 낙동강이 제일 아주 수질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똥이 흐르는 강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수질이 안 좋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또 가축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낙동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데 과연 그 4대강 하기 전에 수질과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수질, 4대강 하기 전에 녹조, 4대강 하기 한 다음에 녹조, 자기가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환경 전문가니까 낙동강 중심으로 4대강 하기 전 한 5년 전부터 쭉 이제 자기가 자료를 해놓고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쭉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4대강 사업 이전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덜하다는 거예요. 녹조 발생 빈도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4대강에서 물을 막아두니까 녹조가 물을 막아두면 보에 물이 많으면은 수심이 깊어져서 물 온도가 안 올라간대. 이건 녹조는 온도가 올라가면 생기는 건데 물이 차니까 녹조가 덜 생긴다는 거죠. 물이 만약 다 없어졌다. 그럼 지금같이 가뭄 때는 녹조가 엄청나게 생겼을 텐데 그야말로 그나마 4대강을 만들어놔서 지금 녹조가 덜한 건데 이 환경단체들은 뭔지 뭐 알지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하는지 그냥 무조건 녹조 생기면 4대강 때문에 그렇다고 막 우겨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데모해야 되고 이게 참 큰일이라는 거죠. 큰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박석수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은 연구죠. 주장이라고 연구죠. 녹조는 영양 덩어리잖아요. 거기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서 결국 녹조가 번식하는데 그 영양 덩어리 녹조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없애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옵에서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서 다 정화해야 하는데 그 돈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녹조가 영양덩어리니까 그 녹조를 비료로 만드는 것을 연구해라. 지금 유럽에서는 그래 한다는 거죠. 그 배를 녹조를 걷어가지고 비료 만드는 배가 있대요. 그래서 배가 쭉 가면 녹조 있는 곳에 녹조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그 배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비료로 탁탁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료, 아주 그 양질의 비료잖아요. 그 비료를 또 활용하고 녹조도 없애고 이런 뭐 방안을 지금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녹조를 문제를 해결해야지. 큰 녹조를 없애려고 그냥 물을, 그 아까운 물을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한 번 쑥, 물 빼가지고, 쓱게 내려가서 물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녹조가 희석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비워놓으면 어떡해요? 요즘 같이. 비워놓으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 다음엔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요. 물도 다 없는데요. 농사도 못 짓고, 공장 용수도 없는데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무 삶의 대책도 없이 그냥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빼야 된다고 환경단체들이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만든 것이 다 싫다는 거 아닙니까? 다 싫다는 거. 보수 정권은 무조건 환경을 망치는 사람들로 막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이제 드는 것이죠. 아무 대책도 없이 물을 빼라 그러고 심지어 물을 다 없애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정규재 대표는 이런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 좋다. 4대강 보 그것 때문에 녹조 생긴다고 해서 쌩 난리를 치니까 그 4대강 보 때문에 환경 파괴되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난리 치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약속을 하고 4대강 보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모든 환경과 4대강 보를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환경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한 몇 년씩 비교하면 이제 4대강 보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왔으니까 그 자료는 다 있으니까 그 다음 4대강 보 다 없애버리고 몇 년 동안 이제 4대강 없이 한번 물이 흘러가도록 한번 자연 상태로 한번 만들어 놔 보자. 하도 그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4대강 보 이후에, 4대강 보를 없앤 이후에 더 환경이 나빠졌다. 물이 나빠지고,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고, 또 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공장 이런 것이 더 어려워지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다 없어서 쩔쩔매고, 난리를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4대강 보 반대한 사람들 다 한국을 떠나고
떠나자는 거예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응? 반대로 4대 강보 다 없애버리고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봐서 자연 상태로 두니까 뭐 농업용수도 문제 없고 공업용수도 문제 없고 녹조도 덜 생기고 이거 모든 것이 다 좋네. 자연 상태가 제일 좋네. 이러면 4대 강보 만들자고 한 사람들이 다 한국을 떠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하는 이유는 다 간단하죠. 4대 강보 만들어 놓은 것이 훨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환경에 엄청난 차이가, 물 없으면 환경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다 파괴. 그만 오폐수 물로 정화를 시키는데 물이 없으니까 엄청난 녹조가 생기고 엄청난 독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4대 강보 물 때문에 녹조가 덜 생기는 건 이건 다 자료, 과학 다 증명된 건데 환경단체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한국은 이제 유럽과 달리 경사지 땅이잖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순식간에 그 모든 빗물이 다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비, 귀중한 비 이것을 막아서 가둬가지고 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유럽은 평지가 많은데 그 평지가 많은 유럽도 수많은 보와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도 부족하고 비가 오면 다 쓸려나가는데 그걸 그냥 못하게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지적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물 부족한 것을 많이 메꿨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보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4대강 운하를 만들 정도로 더 많이 물을 가뒀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도 극성스럽게 반대해가지고 댐을 낮춰가지고 물을 적게 가둔 것이 이제 또 몇십 년 지나면 그 4대강은 물도 또 부족하다는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앞에 몇 년도 못 내다보면서 그냥 환경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망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상당한 갈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갖다가 놓으니까 그걸 늦게 배치하려고 하고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쏴대면서 한국을 언제 미사일로 공격할지 모르고 그 미사일을 공격하면 사드가 없이는 미군도 타격을 입고 만약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뭐 언제 몇 월 며칠에 일어난다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총 한 번 빵 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못하는데 사드를 이렇게 나머지 다 배치하려면 1년 이상 걸리니 2년 이상 걸리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미국이 그냥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 동맹을 위하는 것인가 한국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위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했다 이 말이에요. 6.15 공동선언 그 기념식에서 말했잖아요. 응?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단하면이라고 중단하는 걸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없애면 대화할 수 있다고. 중단하는 거 없애는 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중단하는 건 그냥 놔둔 상태로 대화하겠다는 얘기고 시간만 끌고 북한을 오히려 살려주는 거지. 근데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없앤다고 약속을 하면 없애면 대화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 못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결국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어디서 한 말이냐고요?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말해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여태까지 사드 문제 때문에 미국이 참고 참았는데 이번 6.15 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 보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고 격앙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인데, 응? 아예 뭐 미국하고 한번 맞짱 뜨자고 하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나가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설마 뭐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미군을 철수시키겠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뭐 그런 건가요? 이충근 박사는요, 미국이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군사 전문가 이충근 박사는 철수시킬 수 있다. 지금 뭐 미군을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북한을 돕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이 미군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겠는가? 사드를 막을 길도 없고 미사일을 막을 수단도 마땅치 않고 뭐 못 막겠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미군을 놔뒀어요? 미군이요, 미사일 한 방 맞아가지고 몇천 명 죽는다. 그러면 미국 여론은 확 돌아가 버리고 이제 당장 뭐 한국이 뭐고 다 때려치워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트럼프 행정부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지 않죠. 아예 차라리 그 이전에 미군 빼고 말지. 그 이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지금까지 그런 걸 모르고 미군은 설마 철수 안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미군은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제 이충근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문재인 정부 하는 이 일이 국민들의 이 인기만 믿고 국민들은 여론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좌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부분 몰라요. 뭘 모릅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잘하는 줄로 알아요. 그것만 믿고 이제 정책을 함부로 쓰다가는 문재인 정부도 위태하고요. 더 우리나라가 위태하게 되는 건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를 개방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개방하려고 그랬는데 가뭄이 들어서 6개만 개방을 했습니다. 6개도 또 다 물을 빼려고 하니까 그 보 근처에 사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보에 물이 차 있지 않으면은 지하수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뭘로 지으려고 하냐고 물을 빼냐고 아우성을 쳐대니까 그럼 농사 지을 정도만 남겨두고 물을 빼자. 그래가지고 뭐 물을 뺀 것이 어떤 게는 뭐 0.5m, 어떤 데는 뭐 1.5m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뺐습니다. 근데 물을 빼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너무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그 보에다가 전기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수력 발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국회 국토교통위 정용기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개 보의 수문을 개방해서 보 수위를 양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면서 올해 말까지 74,290 메가와트 전력 발전 손실이 예상된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 추정액은 126억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 국토교통부에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이제 보고가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물 압력이 약해가지고 전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전기 발전기를 못 돌리게 되니까 결국은 전기 생산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를 계속 못 돌리면 공기가 또 유입된대요. 발전기에. 그래가지고 공기가 유입되면 발전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보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환경단체들이 녹조 없애려면 물 빼라고 자기를 지지한 환경단체 하도 아우성을 쳐대니까 그들의 그냥 아우성에 못 이겨가지고 그 물을 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빼려고 하니까 이제 농사 못 짓게 돼. 또 공업용수 모자라. 또 전기는 생각도 못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입장이 곤란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간대. 이건 녹조는 온도가 올라가면 생기는 건데 물이 차니까 녹조가 덜 생긴다는 거죠. 물이 만약 다 없어졌다. 그럼 지금같이 가뭄 때는 녹조가 엄청나게 생겼을 텐데 그야말로 그나마 4대강을 만들어놔서 지금 녹조가 덜한 건데 이 환경단체들은 뭔지 뭐 알지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하는지 그냥 무조건 녹조 생기면 4대강 때문에 그렇다고 막 우겨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데모해야 되고 이게 참 큰일이라는 거죠. 큰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박석수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은 연구죠. 주장이라고 연구죠. 녹조는 영양 덩어리잖아요. 거기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서 결국 녹조가 번식하는데 그 영양 덩어리 녹조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없애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옵에서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서 다 정화하는데 그 돈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녹조가 영양 덩어리니까 그 녹조를 비료로 만드는 것을 연구해라. 지금 유럽에서는 그래 한다는 거죠. 그 배를 녹조를 걷어가지고 비료 만드는 배가 있대요. 그래서 배가 쭉 가면 녹조 있는 곳에 녹조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그 배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비료로 탁탁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료, 아주 그 양질의 비료잖아요. 그 비료를 또 활용하고 녹조도 없애고 이런 녹조가 해소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그 주장으로 보에 물을 빼야 된다고 환경단체들이 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제 녹조가 개선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물을 흘려보냈는데도 녹조는 여전히 생긴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 고령보의 경우를 보니까 14일 조리경부가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조가 물을 뺐는데도 물을 방류했는데도 오히려 녹조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녹조 그 숫자도 많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는 녹조대로 안 없어지고 또 발전은 발전대로 못하고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부족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용기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공학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가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이제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박석순 교수가 한 말을 보니까요.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에 자료를 자기가 낙동강이 제일 아주 수질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낙동강이라고 똥이 흐르는 강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수질이 안 좋고 그게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또 가축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낙동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데 과연 그 4대강 하기 전에 수질과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수질 4대강 하기 전에 녹조 4대강 하기 한 다음에 녹조 자기가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환경 전문가니까 낙동강 중심으로 4대강 하기 전 한 5년 전부터 쭉 이제 자기가 자료를 해놓고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쭉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4대강 사업 이전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덜하다는 거예요. 녹조 발생 빈도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4대 강에서 물을 막아두니까 녹조가 물을 막아두면 보에 물이 많으면은 수심이 깊어져서